자, 오늘 3월 13일 지금 2교시 중2 우소래 입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숙제가 활용 이쪽 맞죠? 여기부터 바로 답 불러야 되나? 알아? 답지. 잠시만요. 자, 82쪽 답 부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얼마? 800원. 2번은 닭이 8마리, 토끼가 12마리. 3번은 14. 4번은 13세. 13살. 5번은 5cm. 6번은 36명. 혹시 틀린 거 있습니까? 없어? 없어? 자, 다음 83쪽에 거속시. 우리 유제 5번, 6번 부르면 되죠. 유제 5번은 식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는 그 거속시니까요. 뭐를 x라고 잡고요? 뛴 거리 x라고 잡고 걸어간 거리를 y라고 잡으면 첫 번째 식의 x 플러스 y는 2. 두 번째 식은 6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3분의 2. 40분을 고쳐서 3분의 2라고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걸어간 거리는 y니까 1km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유제 6번도 식부터 먼저 말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올라간 길을 x, 내려간 길을 y. 그러면 첫 번째 식이 y는 x 빼기 3 또는 x는 뭐 y 플러스 3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3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래서 올라간 거리니까 x인 거죠. 그 답은 5k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소금물. 소금물은 참고로 교과 과정에서는 없었어요. 여러분 1학년 때도 소금물 문제가 안 나왔었죠. 맞죠?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소금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은근슬쩍 분명히 중학교 때 안 해놓고는 그냥 은근슬쩍 소금물 문제 쓱 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거라고. 중학교 시험 칠 때는 소금물 문제를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소금물 문제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공식은 두 개가 있죠. 맞죠?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얘가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항, 둘 다 외우는 게 좋은데 기항 외울 거면 항상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렇게 외우고 계신 게 훨씬 더 좋아요. 두 개는 똑같은 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이제 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앞에 책에는 봐보면 거속시 할 때도 저렇게 막 칸을 나누어서 했는데 그거속시는 가끔 그 칸의 형태에 잘 이렇게 안 맞추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소금물이야말로 그 칸이 가장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금물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렇게 칸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맨 위에 농도, 소금물, 소금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에 맞추어서 저것들을 적어 나가는데 무조건 여러분은 소금은 하는 식을 써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문제를 읽어보면 4%의 소금물과 7%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다. 그럼 농도가 4%가 나올 거고 농도에다가 4%는 꼭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이 있을 거고요. 합쳐서 얼마를 만들 거라고요? 5%의 소금물을 만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5%의 소금물 몇 그램? 600g. 그러니까 여기 600을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적었을 때 여러분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가지고 무조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거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소금의 양을 적어주는 습관만 들이면 소금물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속시보다 소금물 문제가 훨씬 더 식 잡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한 4%의 소금물 얼마 있는지 모르죠, 맞죠? 그러니까 얘를 x라고 잡고 7% 소금물 얼마인지 모르니까 y라고 잡으면 항상 4%를 x라고 하는 순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식을 여기에 적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 이걸 하는 순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식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식이 소금물과 소금물이 더해서 총 600g이 되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600. 그 다음 소금 더하기 소금이 총 소금의 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4x 더하기 100분의 7y는 30. 이 두 개의 식을 여러분은 연립만 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소금의 문제야말로 저런 식으로 표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좀 이따가 연립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맞죠? 연립은 좀 이따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푸실 때도 표를 딱 만들어서 소금 농도, 소금물, 소금 적어주고 뚝뚝뚝 해서 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미지수가 어떻게 주어지든 우리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 형태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 필수의 7번을 이번에 보니까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가 있다. A 소금물 300g과 B 소금물 200g을 섞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되었고 A 소금물 200g과 B 소금물 300g을 섞었더니 10%의 소금물이 되었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두 소금물 A, B의 농도를 각각 구하라. A의 농도를 모르니까 X, B의 농도를 모르니까 Y. 두 개를 섞었더니 8%가 되었죠. 농도가 맞죠? A 300g, B 200g. 그럼 X랑 300g을 가지고 우리는 이 둘이 곱한 걸 100으로 나눈 100분의 X 곱하기 300을 무조건 소금의 양이라고 적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 둘이 또 곱한 100분의 Y 곱하기 200을 소금의 양이라고. 그 다음 이 둘이 곱한 100분의 8 곱하기 500을 소금의 양이라고 적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첫 번째 식이 100하고 300이 약분되니까 3X, 100하고 200이 약분되니까 더하기 2Y. 소금하고 소금을 더하면 총 소금의 양이 돼야 될 거니까 40. 이렇게 첫 번째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섞었다고 했냐면 A 소금물을 200, B 소금물을 300 섞었다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X%인데 얘를 200g. 그럼 소금의 양이 100분의 200 곱하기 X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B가 농도를 몰라서 Y인데 얘를 300g. 그럼 100분의 300 곱하기 Y가 되어버리겠죠. 두 개를 섞었더니 10%의 소금물. 10%가 200하고 300을 섞으니까 500g이 될 거고, 그럼 이 둘이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50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이 100 약분하면 2x, 100 약분하면 더하기 3i가 50.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표만 만들어주면 소금물 문제는 거속시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쉽게 식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문제 구조 자체가 거의 이런 구조를 무조건 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속시 문제가 어려운 건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막 이건 이렇게 푸는 게. 근데 소금의 문제는 좀 쉬운 게 문제의 구조가 무조건 이런 형태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수를 어떻게 주든 상관없이. 그래서 소금의 문제는 좀 풀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식 있으니까 좀 이따가 계산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 풀고 답 부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자, 아까 식 적었던 거 계산해서 적어보시고 유제 7번, 8번도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시작합시다.
다 했어? 됐어, 진우? 자, 아까 얘는 식이 있었으니까요. 필수예지 6번은 x는 얼마? 400, y는 200. 그래서 4% 400g, 7% 200g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유제 7번은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x 플러스 y는 500.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100분의 5x 더하기 100분의 10i는 총 소금물의 양이 40입니까? 100분의 5x랑 100분의 10i 같은 경우엔 굳이 약분 안 해도 양변에 100배하고 5를 나누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계산이 쉽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걸 하면 x가 200, y가 300. 그래서 5%의 소금물 200g, 10%의 소금물 300g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죠. 자, 아까 필수의 7번은 답이 식을 적어 드렸고요. 이게 풀면 x가 4, y가 14. 그래서 A 소금물이 4%, B 소금물이 1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유제 8번은 식이 어떤 식이 됩니까? 3x 더하기 2y가 40이라고 하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가 아닌데? 이거 잘못 봤네요. 2x 플러스 8i가 90이라고 하는 식 하나랑 4x 플러스 6i가 70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계산하면 x가 1, y가 11. 그래서 A 소금물은 1%, B 소금물은 1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잘 안 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소금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만 잘 세워서 풀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원래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10,000원짜리 두 가지 상황으로 30% 할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30% 인상, 뭐 할인, 인하, 인상, 할증, 뭐 이런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하거나 인하하는 건 낮추는 건 거고요, 맞죠? 인상하거나 할증하는 거는 높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30% 할인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원래 10,000원이었는데 7,000원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30%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000원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우리가 7,000 항상 우리가 숫자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에서도 문자일 때도 항상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에 30% 할인할 때는 우리가 이 7,000원이라는 거 하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10,000원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는 거죠? 100분의 70을 하는 거죠, 맞죠? 100분의 3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70을 곱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0분의 70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10,000원에서 곱하기 100분의 100에다가 30% 인하니까 빼기 30을 하는 건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할증을 하는 건 10,000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30을 곱한 건데 이 130이라고 하는 의미가
100분의 100 플러스 30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할인을 하면 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할증 인상을 하면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막 문제들은 미지수들이 막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원래 가격에 미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몇 프로의 미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무조건 할인을 하게 되면 100분의 100 빼기 할인 퍼센트를 곱해주면 되고요. 할증 인상을 하라 그러면 100분의 100 플러스 퍼센테이지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증가감소 문제의 식 세우기가 쉬워요. 근데 증가감소 문제가 이게 막 계산이 조금 복잡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력이 약한 학생들이 여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뭐 저 식 세우는 것 자체는 이 내용, 이거를 곱한다라는 것과 이거를 곱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식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식을 세우러 가봅시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필수 예제 8번을 봤더니 작년에 비상중학교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는 10% 증가, 여학생 수는 4% 감소, 전체적으로 14명이 증가. 다음 표를 완성하고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거를 가감하게 생략하고 안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이 식 가운데 거는 우리는 무조건 생략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식 잡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는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작년에 원래 남학생 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X명이라고 잡았죠. 맞죠?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분명히 10,000원에서 지금 문제는 10% 인상하겠다는 거죠. 증가가. 맞죠? 그러면 얼마를 곱했습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10을 곱하면 이게 10% 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그랬던 것처럼 자, 원래가 얼마인데? X인데 X에서 곱하기 100분의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다? 10%가 인상했으니까 110을 곱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식을 잡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여학생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4% 감소하였다고요. 그럼 4% 감소하면 100분의 100 빼기 4를 하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96이죠. 맞죠? 그래서 y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96을 하는 게 이게 4% 감소라는 겁니다. 이게 4% 감소.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14명 증가했으니까 여기에 714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린 당연히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식이 x 플러스 y가 얼마? 700.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100분의 110x 더하기 100분의 96y가 713.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변화 저런 거는 하실 필요 없어야겠죠. 괜히 변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원래 거에 더하고 이런 식을 잡지 마시고요. 그냥 10% 증가했다 그러면 100분의 110을 곱하면 되고 4% 감소니까 100분의 96을 곱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20% 인상 증가했다 이러면 얼마를 곱하면 된다? 100분의 120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할인했다 그러면 100분의 80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만 가지고 우리는 식을 세울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 식은 좀 이따가 시간 들이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식 세워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이 일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에 관련된 문제도 활용의 당고 출제 문제죠. 맞죠? 근데 저거는 포인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우리가 여태까지 일상적으로 해왔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개 500원입니다. 쌤이랑 이거 몇 번 이야기 해봤죠? 수업 시간에 맞죠? 그럼 7개는 얼마죠? 7개에 700원이죠. 맞죠? 쌤이 이게 항상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가 있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5개에 193원이에요. 그럼 7개는 얼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5개 500원이니까 7개 700원이다. 저걸 어떻게 구한 겁니까? 계단 가격을 구하고 5개 500원이니까 한 개 얼마? 100원. 그리고 곱하기 7해갖고 700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얘는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게 쉽게 되는데 얘는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계단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500에서 5 나누고 곱하기 7하면 700원이 나온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대답하면 된다? 5분의 193 곱하기 7. 계산은 나중에 해볼게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현이 이거 내랑 처음 하나? 해본 것 같아? 수민아 이거 해본 것 같아? 진호는 확실하게 해봤고 그지? 너네 들어오기 전에 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수학이 쉬워지려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쌤이 막 미지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x1이에요. 그럼 7개는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5분의 x 곱하기 7이니까 7x1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의 x1이에요. 그럼 7개 얼마일까요? a분의 7x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미지수를 줘도 a의 x1일 때 b개가 얼마일까요? 이러면 a분의 bx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자가 있건 숫자가 있건 쉬운 숫자가 있건 어려운 숫자가 있건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근데 1문제를 할 때 갑자기 이야기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5개에 500원일 때 이거를 계산하는 가장 포인트가 한 개에 얼마인지를 내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맞죠? 그게 500을 5로, 193을 5로, x를 5로, x를 a로, x를 a로 나누면 그게 개당 가격이 되어버리는 건 거죠. 맞죠? 1은 이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쓰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써왔던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보면 전체 일의 양을 항상 뭐라고 본다? 1이라고 본다라고 배웠었죠. 맞죠? 그 두 가지 개념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전체 일의 양 1이라고 보고 A와 B가 함께하면 6일 걸리는 일을 A가 3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B가 8일 동안 하여 마쳤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같은 일을 B가 혼자 하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A,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무조건 하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날이니까 하루가 될 거고 시간이면 1시간이 될 거고 분이면 1분이 되어 버리겠죠. 맞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500을 나누기 5로 해서 우리가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처럼 가장 1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인 시간대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모르니까 뭐라고 잡아버리면 XY라고 잡아버리면 이틀 동안 하면 얼마의 일을 한 거고요? 2X를 한 거고 3일 동안 하면 3X 아까처럼 곱하기 개념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개념하고 1문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A, B가 함께 6일 동안 했으니까 A가 한 일의 양이 얼마가 될 거다? 6X 그 다음 B가 한 일의 양이 6Y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A가 혼자 며칠 동안 하고 3일 동안 하고 B가 8일 동안 했더니 끝났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A가 3일 동안 일했으니까 A가 한 일의 양이 3X B가 한 일의 양이 8Y 그럼 첫 번째 식이 6X 더하기 6Y를 해서 하나의 일을 완성시켰다고요. 그리고 하나의 일을 항상 뭐라고 보자? 1이라고 보자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A가 3X만큼의 일을 하고 B가 8Y만큼의 일을 하면 또 하나의 일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1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한 XY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죠. 맞죠? 문제에서는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B가 혼자 맞히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걸 풀면 X가 몇 분의 몇, Y가 몇 분의 몇, 예를 들어 Y가 8분의 1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B는 8분의 1이 아니겠네. 한 7분의 1 이런 게 나올라나요?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B가 하루에 7분의 1의 일량을 하니까 B 혼자서는 이제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7일이 걸려야 1이 완성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답을 우리는 7일 이런 식으로 답을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푼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 여러분 풀어보면 다른 답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답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건 거죠. 맞죠? 자, 이쪽 페이지도 풀어봅시다. 그러면